네, 1월 1일인 오늘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결코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을 견제한 뒤 파격적인 대화 공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네, 오늘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북한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또 견제한 뒤에 그렇죠. 갑자기 이제 또 평화적인 공세로 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중적인 잣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중적인 모습이다라는 거 보였는데 일단 오늘 김정은의 신년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대체적으로 북한에서 신년세라 그러면요, 그 첫 해에 그 해에 그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 집중적으로 북한이 그 해에 추진해 나가야 될 정책적 과제를 제시를 하고요. 또 인민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게 북한의 인민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가슴에 새기고 1년 동안 계속 나가야 될 바를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방향성 1년 동안에. 우리도 지금 여기서 신년사 분석을 하고 있지만 예. 아마 올 한 달 동안 이제 올해 이 1월 동안은 북한도 각종 그 사업소라든가 이런 아니면 교육기관의 총화 보고에서 이 김정은 신년사가 이제 이 끊임없이 반복이 될 거고요. 아마 암송 운동도 이제 또 시작이 될 거예요. 뭐예요? 외우는 거죠, 완전히 이걸 통째로요. 외운다? 예. 금년도 2018년 신년사 그 입장들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키워드로요. 예. 김정은 시대의 안착. 두 번째는 북한 스스로 얘기하는 핵 강국에 대한 자부심. 이게 과거에는 선군조선 이런 표현이 나오다 영웅조선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병진 정책의 성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대외적인 위협에 있어서 수위를 조절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틈새 공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체적으로 핵 위협을 강조를 하면서도 평창 올림픽을 이 계기로 한 그 평화 공세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주로 평화 공세의 대상은 우리 쪽이고요. 예.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무력이라든가 핵 위협을 강조하는 쪽은 미국 쪽이에요. 그리고 아마 북한 신년사 중에서 예년의 신년사에 비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신년사 전반부에서 아예 미국을 거명을 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위협을 한 적이 지난 6년 동안의 신년사에 없었어요. 예, 예. 핵단추가 있다라든지. 예. 또 하나가 그 남북 관계나 대남 부분에서 기존의 신년사에 비해서 한 50%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1.5배 정도 더 분량이 할애가 됐어요. 물론 이게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언급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신년사에 대한 의미를 좀 분석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평화 공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평창 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라던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던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특히 뭐 88 서울 올림픽이나 2012년 월드컵 때도 북한에서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네. 저는 처음이라고 보는데 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평창 올림픽에 대한 그런 참가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은 걸로 보이고요. 또한 12월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북한이 예상외로 12월을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년사를 통해서도 보였지만은 핵무력은 완성되었고 이제 앞으로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목표를 맞추고 또한 이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돌파구로 또 이 평창이라는 카드를 꺼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평창 카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실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이 부분을 꺼내서 한번 국면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결국엔 그게 이번 신년사에 담겨 있는 걸로 봐서는 북한이 이 국제사회 압박과 제재에 상당히 좀 초조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네. 평창 올림픽에 대한 참가에 대한 게 좀 부정적인 그 분석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직접 언급을 했다기보다는 예. 아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던 거죠. 아직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할 그 상황이 예. 아니다. 예. 불구하고 이렇게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입을 통해 나왔다는 것은 미리 준비가 돼 있던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급조된 거라 봐야 돼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일단은 실질적인 그 대표단 파견 여부와는 이 여부는 젖혀놓고서라도 평창 올림픽에서의 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평화 분위기, 외부에서 평화를 바라는 분위기라든가 우리 쪽에서의 그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열망을 어느 정도는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창을 강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원하던 기존의 의제들, 다시 말해서 한미 그 연합 연습이라든가 훈련의 중단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거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평창의 성공적 개최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일종의 전제 조건 비슷하게 돼 있는 게 전쟁 연습 집어쳐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연말에 얘기한 게 평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연합 훈련이라든가 연습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응답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얘기하는 건 시기 조정 정도가 아니고 아하. 그만두란 얘기죠. 그러니까 군사회담 예, 지난 예. 7월에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이거 하려면은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다 이거 집어치워야 된다. 예,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이런 거를 미리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고요. 전제 조건을. 이게 항상 북한의 신년사에 들어있는 이 뉘앙스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요. 이 신년사만 놓고 보면 이제 금방 체육회담도 열리고 군사회담도 열리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북한 대표단이 참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건만 맞으면 최고위급 회담, 정상회담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그해 정상회담 위한 준비라든가 이거 아무것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어요. 오히려 목함질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이 수를 하나 던진 거예요.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은 북한이 얘기할 수 있을 수준이 있는 거죠. 분명히 연합훈련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연기 정도로 들고 나왔고 오히려 전반적인 긴장 조성을 한 거는 우리 쪽하고 미국 쪽이기 때문에 예. 결국 평창은 우리가 판을 이렇게 흔들고 싶어서 흔든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거다. 이런 그다음 행동을 위한 여지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마 전격적으로 지금 여기서 평화 공세가 강화되다 보면 또 더 유화적인 이 제스처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의외로. 이보다 더한 것도요. 네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사실 미국에는 좀 강경한 태도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북한 이번 신년사에도 나왔지만 북한은 계속 이제 미국이 자신들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고 현재는 핵 보유국이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핵 단추가 김정은의 책상 위에 있다라는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 보유국이 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은 북한은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화성 15형도 단 한 번밖에 발사를 안 했고 화성 14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번 정도밖에 발사를 안 했고 그것도 예. 정상각도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를 통해서 능력을 입증했고 또한 아직까지 대기권 재진입 문제는 완벽하게 이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의 이런 표현들 좀 과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용에서 보면요, 이게 대량 생산해서 이제 실전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핵탄두를 사실상 완성을 했고 또한 미사일 자체도 준비가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생산을 하게 되려면 생산 전에 또 시험 발사를 거쳐야 되는 건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 북한이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은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북한이 평창에 참가한 다음에 평창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은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걸 또 계기로 해서 뭔가 추가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라든지 아니면 또 7차 핵실험까지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대북 제재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네. 남북 대화 얘기를 한 것은 이 의도가 이걸 고리로 점차 북미 대화의 기본을 열어가 볼 수 있겠다는 그 의도로도 저희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고리나 징검다리라기보다는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틈새를 공략하겠다라는 거예요. 신년사에 틈새 나온 공략. 핵무장과 관련된 북한의 언급은 두 개입니다. 크게 해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지금도
워싱턴이나 아니면 미국 본토를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제한적인 핵무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상했듯이 앞으로 이걸 무기화하는 배치를 할 것이다. 한번 북한의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11월 29일 날 화성 15 발사한 이후에 핵무력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신년사에도 또 한번 강조를 했어요. 이제는 그 양들을 늘려나가고 무기로서 실전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이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대화 못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일단 대화가 되는 쪽은 한국 쪽에다 대화를 던졌는데 그 앞에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선 이후에 6개월간을 평가를 하면서요. 그건 굉장히 점수를 박하게 줘요. 결국은 미국의 군사적인 책동에 같이 발을 맞췄다. 그게 현행 훈련도 남북관계 마찬가지고. 경색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평창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네. 얘기냐면 평창에서의 그 협력도 협력이고 앞으로 남북 대화나 이런 게 이 순조롭게 풀려가려면 한국은 기존과는 다른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미 간에 그동안 예. 유지해왔던 공조라든가 이런 노선과는 결이 다른 정책을 추진을 해야 네. 남북 관계가 잘 풀릴 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북 관계가 잘 풀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미북 대화로 나가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거죠. 일단은 한미 관계를 좀 흔들어 보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된 상태에서 미국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한미 간의 이견 때문에 약간은 일종의 체념이죠.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낮추면서 그럼 이거 들어줬으니까 대화할 수 있지 할 때는 예. 대화를 해나가겠다는 거니까 물 흐르듯이 대화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다음 남북 대화에서 미북 대화로 가기보다는 먼저 공조를 흐트러뜨려서 미국 쪽이 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신뢰 예. 자체가 약해진 이후에 미북 직접 대화에 이 길을 열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말로만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핵단 추발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북한이 또 이번에 언급한 것 중에 핵무기를 대량 상산하겠다라는 것은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평창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과연 이제 평창 이후에 미국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CIA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대량 생산되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는 뭔가 증거가 나온다라면은 미국도 단순히 현재의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네. 얘기한 게 예. 여지도 남겨놨어요. 북미 간에 무슨 얘기냐면 대량 생산할 것이다라가 아니고요. 핵탄두와 탄도 로켓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하고 속도는 앞으로 하는 걸 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거고요. 참- 말미에 한번 보면 예. 북한이 책임 있는 핵 강국으로 먼저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전제 지금 조건을 얘기를 했단 달았군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핵보유국 인정해달라고 이런 개념이 공은 미국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군사적으로 위협하면 우리가 누를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걸 가지고 선제로 공격하고 나오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뭔가 그냥 듣기에는 그냥 되게 무식하게 얘기한 것 같아도 굉장한 고도의 많은 계산이 좀 노림수를 있었죠. 갖고 그럼요. 있는 얼마나 많이 고쳤겠어요. 전략이군요, 일단은 저게. 써놓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정부 역시 상당히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 방향 전환 유도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 그 의도대로 간다면은 또 그걸 노리면서 어떤 한미 간의 공조 구도의 균열을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대화 자체가 공조 균열은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간에도 그동안 뉴욕 채널이라든가 한 두세 개 채널을 통해서 접촉이 있었다는 건 미 국무부도 얘기를 해왔잖아요. 구체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은 대화 창구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라면 군사 당국자 회담이나 이런 것도 피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다만
대화에서 거기서 어떤 성과를 단기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입장을 갑자기 그걸 바꾸게 바꿔버리면 된다면 예. 그런 말씀. 그런 걸 바꾸려면 일단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연합 군사훈련 연기 정도가 아니라 중단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의 정책 조율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 정부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정부가 얘기한 그 이 연기 입장을 고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동안의 연기 정책 입장을. 방향으로 봤더니.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일반적인 그동안을 보면은 한 발이 띄어지지도 않는데 너무 많은 수순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일단 남북 대화가 초보적으로 재개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경제 협력 비전들 이걸 한꺼번에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급하면 말려들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지금 오히려 한미 간에 지금 연합훈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은요. 이제 북한이 그동안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평창 기간 중에도 만약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인공위성 발사 실험 같은 걸 할 때 이거를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위반으로 또 한번 간주를 할 거냐, 그리고 기존과 같은 핵 미사일 도발로 간주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한미 간의 동일한 해석을 지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협의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한미가 동일한 판단 잣대를 가지고 상황을 보는 한은 그 공감대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한에서는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를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게 공조의 이완으로 비춰지진 않아요.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한두 번 툭툭 던지는 말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공조에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사회의 압박이 좀 잘 먹히고 있어서 요걸 좀 풀기 위해서 약간 무타기를 하기 위해 이런 어떤 그 대화라든가 유화 제스처를 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의도의 순수성이 좀 불순하게 보는 그런 그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현재 국제사회 압박과 제재를 가장 강제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일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창을 통해서 뭔가 이 압박과 제재의 한 축을 한번 흔들어서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국면으로 옮겨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우리가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지난 인천 아시안 경기 때도 사실 북한의 대표단이라든가 고위급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그 이후에 사실 변한 건 없었어요. 사실 북한이 이제 뭐 더 핵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을 더 열심히 했다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평창에 연연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평창이 평화의 올림픽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평창 올림픽 기간에 도발한다라는 것은 또 자신들이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의 이런 작은 움직임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많은 기대를 한꺼번에 쏟아내니까 사실 그동안에 남북 문제가 안 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게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고 단호하게 좀 상황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북한의 금년도 신년사의 키워드들을 보면은요. 네. 압박 제재라는 용어가 세 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예. 이건 기존 신년사에 그동안 뭐 북한이 그 대북 제재에 놓여온 게 어제 오늘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만큼 북한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 자꾸 병진 성공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점도 한번 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예. 사실은 우리도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북한이 평창의 성공적인 회담은 군사당국자 회담만 제의를 했거든요. 근데 평창의 성공적인 개최 자기네들도 기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큰 행사기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서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응원한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표단도 보낼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면 남북체육회담 열자라고 우리도 던져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과 예.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